근데 얘네들 여기어때 송을 부르거든요. 조회수 1100만 건 넘습니다. 지금 이 라인업이면 사실 실패할 수가 없죠. 이게 1000만 건 안 나오면 안 되는 라인업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편의점보다 훨씬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고 가격이 시간대별로 바뀌는 바로 이곳입니다. 모텔이에요? 하지만 모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텔과 관련되는 숙박 예약 서비스에서 시작한 이 업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어때. 바로 오늘은 여기어때입니다. 근데 여기어때와 항상 대비되는 경쟁 기업이 있죠. 야놀자. 같이 맛배기로 조금씩 섞어서 오늘은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어떤 식으로 숙박업에서 진화를 일으켜 나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기 뭐하지만 여기어때와 야놀자 사용을 몇 번 써봤죠. 그렇죠. 사실 이 서비스가 초반에 시작됐을 때만 해도요. 대표적으로 여기어때랑 그 야놀자는요. 모텔 예약을 하는 쪽으로 출발했는데 요즘에는 호텔 숙박 대실 다 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리조트도 얘네들을 예약할 수 있거든요. 사업 초반에는 너 여기어때 야놀자 이용해봤어 하면 했는데 요즘에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 이 두 업체 많이 이용합니다. 할인도 되거든요. 할인되고 특가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기어때 야놀자가 제일 처음에는 이 모텔과 관련되는 비즈니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원래 모텔의 의미가 모토리스트랑 호텔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여관 그게 모텔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플러스 러브가 들어오면서 러브 호텔이라는 의미로 조금 변질이 돼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모텔 하면은 약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그건 아니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이런 숙박 관련되는 테크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클린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앱이 다 깔려 있어요. 저 지지난주인가 출장 갈 때도 야놀자에서 호텔 예약해가지고 갔었어요. 왜냐면 특가로 하면은 막 20%의 쿠폰을 하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할인권 써서 출장 갈 때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요, 작년 12월 기준이지만 야놀자 여기어때 합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 진짜 사용 많이 한다는 건데 그 중에서 여기어때 317만 명, 야놀자가 406만 명.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이제 유부분들 그리고 싱글 분들하고 다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제 이용할 때 약간 가족 단위는 상대적으로 여기어때를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 멤버들도 여기어때 많이 쓴다. 근데 싱글이나 아직 이제 미혼 쪽은 야놀자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야 놀자 이런 느낌이 때문인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르다 보니까 국내 숙박 비즈니스 전체 규모는 한 14조 원인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이제 중개거래 수수료로 매출을 잡다 보니까 야놀자 작년 매출 3,478억 원, 여기어때 2,049억 원. 둘 다 잘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어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올해 4월에 미래에셋 캐피탈로부터 50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기업 가치도 1조 2천억 원 돌파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 잘하는 게요. 3년 연속 흑자. 우리 이제까지 다뤄왔던 수많은 기업들 중에 3년 연속 흑자 지금 처음 보죠? 그래서 여기어때가 작년에 2,049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이나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155억을 달성했는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 플러스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어때 성장세가 눈부시니까 시장에서도 기대가 크고 투자 사이드에서도 이거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야놀자처럼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유관 산업의 M&A를 통해서 신사업에 확장을 하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놀자도요
막 인수합병하면서 큰 업체예요. 진짜요? 네, 코어 비즈니스는 똑같이 모텔 대실이나 숙박 뭐 이런 거 쪽을 했었는데 야놀자 클라우드라고 해서 객실 관리 시스템이에요. PMS. 근데 이 PMS 서비스는 뭐냐면 지금 객실 몇 개 남았다,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빼겠다,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야놀자가요 전 세계 170개국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60개 언어로. 호텔 수만 따져봤을 때 4만 개 넘는 호텔에 지금 이 야놀자 클라우드 객실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2위예요. 1위가 오라클. 사실 야놀자 클라우드는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얘네들이 이 서비스 론칭을 위해서 인수한 업체만 2019년에는 인도의 클라우드 기업인 이지테크노시스 인수했었고 한국에서는 가람, 시리얼, 산하정보기술 다 이렇게 인수하면서 지금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전에도요. 야놀자는 원래는 이제 모텔만 하다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타임커머스 딜 주로 했던 호텔라우도 인수했죠. 데일리 호텔, 전 설마 얘네도 따로 성장하겠지 했는데 인수를 했더라고요. 이거 야놀자거였어요? 데일리 호텔 인수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작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 비전 펀드에서 2조 원의 투자를 받아냅니다. 오늘 좀 저거 한 게 여기어때가 주제인데 여기어때 500억 이번에 받았는데 야놀자 2조 받았어. 여기한테 뭐 그냥 뭐 쩔인데요 그냥? 아무래도 얘네가 투자를 받은 게요. 이런 야놀자 클라우드나 이런 게 이제 SaaS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SaaS라고 해서 서비스 소프트 에저 왜 이래? 잠깐 SaaS 방식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사람들이 그걸 깔면 유지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월 정액제를 내기도 하고 유지 관리가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뭐 돈을 낸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이게요 구독 모델과 비슷해요.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거는 월 얼마 내가지고 써야 된다. 사스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다 보니까 비전 펀드에서 손정희가 2조 원을 투자했다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비전 펀드는 IT 테크 기업에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야놀자가 원래 숙박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손정희 회장이 봤었을 때는 IT 테크 기업이야 라고 본 겁니다. 뭐 들어보니까 IT 테크 기업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놀자 현재 테크 올인 이 비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여기어때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야놀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좀 특이할 만한 게요. 해외 실시간 항공 티켓 예약하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항공권 예약 서비스. 얘네들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해외여행 예약 플랫폼인 온라인 투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를 좀 세팅하고 준비해서 해외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이제 오픈 기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2인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발권 수수료를 내거든요. 한 4만 원 상당 무료로 한다. 이러면서 해외 여행객들 여기어때에서 한번 예약해봐 라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고도화되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이제 뭐 12시 비행기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항공사 사전으로 해서 한 3시간 딜레이가 됐다. 그럼 3시간 뻥 찌는 거잖아요. 근데 숙박 체크인 3시간 딜레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헤매거나 그러지 않고 딱 맞게 체크아웃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서비스가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즉시 이제 붙여서 연결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어때나 야놀자 숙박업에서 출발했지만 테크 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크게 아까 살펴봤지만 야놀자를 보면은 B2B 기업 간 서비스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객실 관리 서비스 PMS를 비롯해서 이런 야놀자 클라우드 그리고 뭐 B2C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여기어때.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어때는 해외여행 서비스나 숙박 항공권 이런 쪽에 관리를 하면서 좀 더 모객 활동을 더 하겠다. 그래서 여기어때는 B2C, 야놀자는 B2B에 조금 전략적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과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CEO 마케팅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요 굉장히 CEO 스토리, 오너 스토리가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표가 신명섭 대표였는데 약간 꼬리표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2018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국내 최대 이제 웹하드 업체 탑3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2군데를 이 친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웹하드 아시면 성인 동영상 이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유통이 된 거죠. 420만 건의 불법 동영상이 유포가 됐는데 이거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 근데 이제 신명섭 대표는 아니다, 나는 이미 손 뗀 산업이다, 내 전에 했던 거다라고 하는데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사실 웹하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끼리 그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이 시기에 얘네 지금 모텔 대실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여론 악화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는 여기에 있지만 사람들의 상상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놀자 여객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마케터가요, 몰래카메라 클린존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때 이 이슈가 있으니까 CCTV 뭐 이런 몰래카메라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연결선상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결국은 신명섭 대표는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임을 했는데 기분 좋게 사임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2018년에 이 이슈가 있었는데 2019년에 영국계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해버려요. 그래서 현금으로 1,200억 원을 갖고 나갑니다. 1,200억 원이요? 현금. 아주 그냥 입꼬리가 그냥 천장을 뚫었겠네요. 그러니까 전해에 바닥을 치고 정말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현금 들고 엑시트한다 라고 해서 영국계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앉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9, 20, 21 3년 연속 흑자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들어왔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CEO 리스크를 극복을 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너 리스크, CEO 리스크가 극복되는 케이스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CEO와 관련되는 건데 여기는 CEO에게 플러스를 주는 오너 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스토리가 흙수저였는데 성공했어. 막 이런 스토리 감명받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는 항상 언론 플레이가 똑같습니다. 흙수저였고 굉장히 이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모텔 객실 청소부로 있다가 그렇게 해서 몇 년 있다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했는데 다 날리고 다시 뭐 해서 했다. 이 스토리가 대부분 CEO 마케팅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CEO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는 CEO 리스크를 보여준 사례, 하나는 CEO 마케팅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EO 마케팅에 이어서 두 번째는 스타 마케팅. 이 두 업체 모두 되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하기로 유명해요. 스타 마케팅에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해에는 송혜 선생님을 썼다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강호동 씨를 영입을 해서 송혜 선생님이 했던 야놀자 해 이 카피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광고를 찍고 있고 장구 야놀자 해 호동 뭐해 대박 파켓 여기에서 플러스 기부 캠페인 약간 이런 모습 보이면서 여기에서 얻는 뭐 수익은 어떻게 기부하겠다 이런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기어때 송이 인기였어요. 얘네 이제 장범준, 이영지 나왔는데 저는 이 영상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어때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던. 근데 이거 보면은 여행 가고 싶다.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근데 올해는 광희를 시작으로 해서 아예 연예인을 왕창 넣습니다. 뭐 윤종신, 노홍철, 장윤주, 장기하, 이미주, 민호이 뭐. 근데 얘네들 여기어때 송을 부르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와 5월 31일에 이 영상 처음 올렸는데 조회수 1,100만 건 넘습니다.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지금 이 라인업이면 사실 실패할 수가 없죠. 이게 1,000만 건 안 나오면 안 되는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스타 마케팅을 하다 보니 광고비 많이 썼어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쓴 광고비 1분기 광고비가 42억 원이었는데 전년도 1분기가 21억 정도 썼으니까 광고비 한 2배 쓴 거예요. 당연히 영업이익 깎이겠죠. 올해 영업이익 11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했어요. 그만큼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이목을 집중할 수 있지만 출혈 마케팅이 될 경우에는 결국 수익성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대댓글 꼭 달아드릴게요. 끝! 다음 시간에는요, 해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무료 반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좋거나 나쁘거나 지금 현재 아마존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